자, 그러면은 네 번째 시간 수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막 진도 빠른 부분 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총론할 때 좀 어때요? 총론. 절차할 때. 절차할 때는 제가 좀 천천히 했죠. 중요하고 이해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강론은요. 방금 봤던 것처럼 강론에서는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O입니다, X입니다. 요 정도만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지상권이랑 지역권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건 자 이것만 들고 갑니다. 표만 한 개 그리면은 한 30분에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빨리 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요거만 가져가세요. 요거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져가는 이제 권리 등기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 여러분들 한 번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을 거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100% 이해를 하고, 다음 과정에서 저 그거 알지요 하면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1년 동안 제가 이 과정을요,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복습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읽어오세요라고 한 거는 지금 단어의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애가 한 번 듣고 2번 보고 보는 횟수가 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보고 잊어버려도 금방 떠오릅니다. 아, 그때 그거 정도만 할 수 있는 실력만 가지면요, 다음 과정에서는 충분해요. 여러분들 한 번 하고 시험장 갈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 기초 체력을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듣고 잊어버리고가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들어가지고 아이고 말이 빨라서 이해 안 되고 뭐 줄을 못 쳐가지고 이해 안 되고, 네, 이해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하면 제가 여러분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해봤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아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고 등기법 너무 어려운데, 공시법 너무 어려운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지금 총론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수업을 다음 과정에서 총론할 때, 절차 총론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절차 총론하면서 똑같은 설명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강론했던 그 내용 알죠? 라고 하면은 그 내용하고 총론을 연결시키면요, 보다 명확하게 출제되는 부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되고, 그 요소, 출제되는 요소들만 정답 요소로 OX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론 가서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그때도 강론할 거 아닙니까? 강론할 때 총론을 했죠? 라고 하면 이제는 그때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이게 그거였구나. 연결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하고 잊어버리고 듣고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 실력이 고강해지고 두꺼워지고 실력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이 빠르다. 표시할 거 줄을 넘어간다. 네. 제가 책을 안 보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봐도 필요가 없는 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과정에서는 지금 똑같은 거 하면서 설명이 더 들어가거든요. 더 들어가도 여러분 더 잘 따라옵니다. 왜요? 한번 들어봤거든. 기억은 안 나도 이제는 그게 익숙해요. 지금은 저 무슨 소리고 하는데요. 다음 과정 가면은 그렇게 더 빨리 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에 한 번에 이해가 좀 어렵다. 줄이 좀 치니까 어렵다. 말이 빠르다. 네, 다 이해는 하지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수험생 입장이랑 또 이제 저 강사의 교수님 입장은요, 좀 다르긴 한데, 저도 여러분들 이제 입장에서 처음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몰라도 되는가? 나를 계속 이제 자기 스스로 수렁텅이에 못 믿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머리가 돌인가? 빡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요, 민법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실상에서 많이 있었거든. 재미도 있어. 갑, 을병, 인마가 나쁜 놈입니다. 인마 돈 줘야 돼요 하면 재밌어. 그런데 절차법이기 때문에 등기법은요, 절차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한 바퀴 돌고요, 절차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각 권리 등기를 보잖아요. 이 권리 등기는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연결하면 쉬워요. 자, 그리고
지금 저 이제 질문도 오시고 하거든요. 질문도 이제 지금 오시면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공부를 딴 데서 해보시고 오셔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어보는 쟁점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를 물어보는 분들은 이제 이후에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교수님 칠판에 적었던 게 이겁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전에 했던 게 그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게 맞아요. 그 질문이 들어온 게 맞아. 그걸 해결해야 나중에 고강도의 질문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차근차근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실력보다 제가 여러분을 더 잘 믿는다고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오시면 돼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해가 다 안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모의고사 치면은 한 바퀴 다 돌고 시험 쳐도 몇 점 나온다고요? 20점?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여기 절반에 한 20점 받을 거고요. 좀 잘하시는 분이 한 30점, 40점 받을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요, 2차 다 합격합니다. 근데 30점 받고, 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공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끝이에요. 나오면, 아이고, 20점이 큰일 났네.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8월달, 9월달 가면은 60점, 70점 터져가지고 다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말은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은 좀 이제 아예 그냥 좀 안 하고 좀 줄이도록 할 테니까. 됐나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얼굴이, 심려가 가득한데. 자, 등기법은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진짜 효자 과목입니다. 공부 요만큼 하고 이만큼 효과가 가져가서 어떻게? 공법에 10점, 15점 떼줄 수 있다니까요. 제 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보냐? 311페이지 말소 등기 봅니다. 말소 등기. 311페이지 보시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있는데요. 자, 말소 등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말소 등기는. 자, 말소 등기 언제 하는 겁니까?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가 소멸할 때 뭡니까? 실체와 등기가 전부 불일치할 때, 특히나 권리가 전부 불일치하다면 말소 등기, 실체가 전부 사실이 전부 불일치하다면 멸실 등기 하잖아요. 그래서 말소는요, 사실과 등기와 실체가 전부 불일치한데 권리 부분이 전부 불일치하면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소 등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직권 말소 범위고요.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직권 말소 등기고요. 자, 그리고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는요, 어디에 따르냐? 바로 이해 관계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라는 것은 실체관계에서 이해가 있다가 아니라 등기 기록상의 이해관계라는 거 꼭 들고 가시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직권말소 이해관계를 중점으로 해서 말소 등기 한번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아요.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 해서 갑은요, 보존 등기 신축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사람은요, 자, 내 집 마련 꿈을 이뤘으니 나는 이제 직업적으로 성공하겠다 해서 어떻게 종일반을 이제 종합반을 해서 이제 학원에 와서 열심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집 독서실 공부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갑은 집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잠만 자러 오거든. 맞나요? 그러면 이 인근에, 갑의 인근에 있는 가족은요, 압니까? 모릅니까? 갑 집에 안 들어오네.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아니까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지 앞으로 이전 등기 하고요. 그리고 1. 전세권 설정 등기 병에게 전세권까지 설정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챙겨서 도주한 사건이에요. 자, 봅니다. 근데 자, 이 갑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전세권자인데요? 하면서 보니까 등기부를 봤어요. 그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을이요. 전 소유권 이전 등기 지 맘대로 해버리고 전세권까지 하고 집에 이사하고 들어오면 깜짝 놀랐죠.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이거 원인무효 등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갑이 눈 뜨자마자 등기관 찾아갑니다. 등기관 지금 원래 내 건데 원인무효로서 어떻게 을이 부적법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져갔거든. 을 등기 좀 말소해줘라. 라고 하면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러 가요. 자, 말소 신청하러 가는데 갑이 말소하는 등기는 을 등기입니까? 병 등기입니까? 갑이 신청하러 가는 등기는 을 등기입니까? 병 등기입니까? 을 등기 신청하러 말소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소 신청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대상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대상, 을의 소유권 권리를 말소하러 가면 등기관은 말소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아니, 왜 안 해준대? 제 건데요? 라고 하니까 등기관 설명해줘요. 자, 사장님, 보세요. 말소 대상 권리인 을의 소유권에 관하여 목적을 두는 누굽니까? 제3자의 권리 등기가 경료가 되어 있다면 이 제3자 권리 등기는요,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말소시키면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 맞습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요. 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말소를 못해요. 그럼 어쩝니까? 라고 하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승낙서 줍니까? 안 줍니까? 승낙서 이거요. 아이고, 제가 또 제가 또 전세금 날렸네요. 죄송합니다. 제 거 가져가시고 말소시키세요. 하는 게 승낙서라고. 승낙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줍니다. 아이, 승낙서 안 주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승낙서에 가름하는 판결문을 가져오시던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재판상에 승소 판결 받아오는 거예요. 뭡니까? 재판 가면 어때요? 얘는 원인 무효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원인 무효의 자에게 불법한 자에게 뭐한다? 전세권 설정했죠. 얘가 니는 승낙금 네가 실수했잖아. 승낙금인데 왜 승낙서 안 줘? 줘라! 라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도 안 줍니다. 기분 나쁘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요. 말소 등기 신청해 준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뭐를 가질 거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그 승낙서에 가라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그제서야만 다 신청에 의해서 이 해당 권리를 말소 대상 권리를 신청해서 말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신청해서 말소를 할 때 등기관은 임마 이거 봐라.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하는 제3자 권리 등기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등기관은 말소하면서 어떻게? 얘도 직권 말소를 등기관이 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말소 대상 권리를 신청해서 말소하고자 하면 말소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줍니다. 뭐라고 한다? 승낙서, 이해관계, 자,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있으니 이 사람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함부로 말소 못합니다. 뭐부터 갖고 가라? 승낙서 또는 가름하는 판결문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승낙서나 또는 가름하는 판결문을 가져가면요. 그제서야 신청을 통해서 말소 대상 권리를 말소시켜줍니다. 을의 권리 등기를. 자, 그럼 말소 대상 권리를 삭제를 시키면서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하고 있던 제3자의 권리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환목수 위중 처가처의 목 뭡니까? 환목수 위중 처가처의 목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 그래서 환목수 위중 처가처 목에 직권 말소 목이란 겁니다. 됐나요? 정리하시고. 자, 원칙입니다. 말소 대상 권리를 신청해서 말소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의 승낙서 판결문 가져와서 신청해서 말소를 시키면 신청으로 말소입니다. 그럼 말소하면 제3자의 권리 등기는 뭐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 직권 말소의 문제였습니다. 이 기출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 하나 더. 판결문 또는 승낙서 또는 가름하는 판결문으로 직권 말소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등기관이 지우려 하고 보니까 판결문으로 말소를 하려 하고 보니까 말소가 안 되는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소하려고 보니까 이 병이요. 하필이면 선이 보호되는
제3자라고요. 자, 선의 보호되는 제3자 기억납니까? 의사표시에서 했잖아요. 의사표시. 민법 의사표시. 비통, 착사강, 뭐예요? 비진이, 통정, 허위표시, 차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무효 되었을 정도 어떻습니까? 그 취소, 무효로서 제3자, 선의로 보호받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선의 제3자는요, 권리 말소시킨다, 안 시킨다? 못 시켜요. 얘는 그대로 존속입니다. 선의 보호 제3자인데요, 말소를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뭐? 을등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갑이 또 깜짝 놀라요. 아니, 알겠습니다. 선의로 보호되는 제3자, 착한 사람이니까 보호를 해야 되죠. 나는요, 그럼 나는 공부만 했는데 난 나쁜 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의 보호삼자로 얘는 보호해줄 지언정 나는 왜 보호 안 해주는데요? 맞나요? 등기관 답답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판사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결론입니다. 갑, 니는 말소 꼭 해야 되나? 말소 없어도 돼요. 난 소유권만 찾아오면 돼요. 그래? 소유권 주면 된다는 거지. 네. 병 와봐라. 병, 니는 저는 딴 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전세권 말소 안 되고 그대로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전세권 전세권자가 지금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지? 상관없어. 난 내 전세권만 남아 있는다며 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 알겠다. 소유권 줄게. 어떻게? 3.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갑에게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이전해주는 거 말소 안 하고. 됐나요? 말소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때 원인을 뭐라고 한다?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경류를 해서 갑에게 소유권 찾아주면 됩니다. 맞나요? 갑이 깜짝 놀라 그럼 나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죠. 뭡니까? 이전 등기잖아요. 승계치되 이 전세권도 병의 전세권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전세권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예, 지켜집니다. 됐나요?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갑은 소유권 찾아옵니까? 찾아왔죠? 손해 안 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갑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네가 돈 준 거 지금 줬나? 전세금 줬습니까? 안 줬죠? 피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판사는 야, 지금 안 줬잖아. 결국에는 쟁송해서 을한테 주라 하면 되잖아. 라고 한 겁니다. 그 말도 맞아요. 지금 당장의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줄 것 같은데 아직 결론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판사들은요, 네 손해 아닙니다. 돌려주고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예, 그 문제는요, 소송법상 뭡니까? 민법, 물권법과 채권이 맞닿아서 소송으로 가세요입니다.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디까지 나냐? 자, 말소하지 못하면 선의 보호받는 제3자 규정에 의해서 제3자 이해관계의 등기 말소하지 못하면 말소한다, 말소 못한다? 말소 못해요. 그때 하는 거 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소유권 받아오고요. 얘는 전세권 승계되기 때문에 해결 체결한 거예요. 됐나요? 또, 이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이에요. 아니, 임만 지금 이 을은요, 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 가졌고 팔아먹고 전세금 받고 도망가는데 한국에 있겠습니까? 안 온다고 안 와도 원칙 이전 등기니까 공동신청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로서. 됐나요? 그러면 얘 안 오면요, 공동신청 못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판결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의 원칙 판결. 됐나요? 단독 가능한 경우 보시고요. 자,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인가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직권 말소할 수 없으면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에서 어땠습니까? 진정 명의 회복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뒤에 말소 등기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라고 했죠. 따로 볼 부분이 아니라 같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해서 같이 보시고요.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뭘 봐야 되느냐? 이제 말소 회복입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 볼게요. 자, 말소 회복 등기도 요거는 뭐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 개념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야 가능해요. 첫 번째로 뭐냐? 바로 부적법한 말소를 당했어야 됩니다. 뭐냐? 정당한 말소라면 말소된 거 회복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뭡니까? 전세기간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로서 전세권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또는요, 저당권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어서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어요. 내가 원해서 말소시켜주세요. 말소 신청해서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서 그때 했던 거 미안하니까 다시 말소 회복해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말소 자체가 부적법한 말소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합니다. 불측의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서 불측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원칙. 자, 그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관계인이. 그럼 뭐가 필요하다? 네, 승낙서. 승낙서를 가져와야 말소 회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를 안 준다 라고 하면요, 말소 회복 등기 신청 못합니다. 끝. 여기서 끝. 아니 그럼 회복 못합니까? 네. 등기법에서는 말소 회복 등기 못한다가 끝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물건과 채권의 소송상으로 해결해야겠죠. 그 부분은 민법을 맡기고 등기법에서는 회복 등기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그러면요, 이해관계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고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범위입니다. 이해관계인 범위. 그리고 이때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는요, 회복등기 신청 시에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복등기 신청 시에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해관계인이지 등기부에 이미 회복 신청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소유권 갑 되어 있고요. 자, 이제는 1. 전세권 설정 을 한 겁니다. 을은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 하고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놈 이사 잘했나 보니까 불 꺼져 있어요. 또 저녁에 한 9시쯤에 불 꺼져 있습니다. 왜? 10시 오거든. 또 다음 나가서 보니까 또 불 꺼졌어. 아니 이 사람 이거 어찌 된 거야? 뭡니까? 전세권 설정하고 거액을 전세금 맡기고 이 사람 이사도 안 온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기분 좋아졌습니다. 전세금 받고 안 왔으니까 이놈이 이거 허무이구나 또는 죽었구나. 뭡니까? 전세금 한 번 더 받아야지 라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요. 갑은 을 전세권을 원인무효의 말소를 해버려 불법하게 부적법 말소를 시키고요. 이 전세권 설정 제3자인 병과 전세권 설정도 막 신났습니다. 전세권 설정하면서 뭐까지? 네, 저당권까지 설정. 정에게 거액을 빌리면서 저당권까지 설정해봅니다. 완전 따블떼기로 돈 버는 거죠. 막 3배 돈을 번 겁니다. 전세 한 번 줄 거를 전세 2번 주고 저당권까지 해서 돈을 왕창 끌어모은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몇 날 뒤에 딱 집에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막 또 이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깜짝, 아니, 우리 집인데 네가 왜 전세? 아니, 전세권 내가 받았는데요. 아, 니는 전세권자고 안녕하세요 인사 막 하는 거예요. 니 잠깐만 있어라 하고 다음날 당장에 또 등기관 찾아가겠네요. 등기관 나의 등기가 나의 전세권이 원인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으니 말소 등기 내 등기 말소시킨 이 말소 등기 말소시켜 주세요. 말소의 말소 가능 불가능? 그건 안 됐잖아요. 그때 기출지문 풀었습니다. 말소의 말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로 해라? 말소 회복 등기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쟁점은 뒤에 가서 합니다 하고 넘어갔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말소 나의 등기를 말소시켰던 말소 등기 말소 가능합니까? 말소 등기 말소 신청 불가능. 말소 회복 등기를 이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내 거 좀 회복시켜 주라 라고 신청하러 가면 아이고 참 힘드셨겠네요. 말소 회복 등기 해드릴게요 하고 1. 전세권 설정 을 뭡니까? 을의 전세권 설정 회복을 한다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회복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순위번호 그대로 살려내야 됩니다. 자, 살릴라 하러 보니까 등기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2번 전세권 병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기의 효력 중에서 후등기 저지란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후등기 저지력 뭐였어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 등기할 수 없다가 후등기 저지력이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사장님 지금 병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니 거 못 살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각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아니 답답한 사람아, 내가 진짜 전세권자고 전반적인 원인 무효 등기라니까 말소시키고 내 거 해줘야지 라고 합니다. 등기가는요,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일단 말소부터 하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왜? 등기가 실제 신경 안 씁니다. 등기 되었다 안 되었다 요것만 따지거든요. 형식 심사만. 그건 나는